첫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강의를 하게 된 임재현 프로 FA입니다. 저는 2022년 9월 1일에 린치핀에 입사를 했고요. 보험 영업이라는 거는 사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43살까지 사실 제가 보험 영업을 하고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는데요. 제가 재작년 2022년 11월부터 DB를 배분을 받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난 한 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딱 1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정 실적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DB를 받고 한 2, 3개월 정도 되게 힘든 기간도 있었었는데 그래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한 구간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들을 제가 조금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DB 영업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보험 영업이 이제 좀 쉽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발을 내딛게 된 목적이 되었고요. 사실 지인 영업하는 게 사실 좀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제가 경력 단절이 거의 15년 정도 됐었기 때문에 지인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변에 아이 엄마들이나 이렇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DB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좀 경력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DB 영업이 막 쉽거나 그러신 분은 사실 본부장님 빼고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똑같이 어려웠고 생소했고 또 비용 지출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전화를 걸 때도 너무 어렵고 전화를 끊을 때면 막 상심하고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전화를 걸고 끊고 하는 거 반복하다가 사실 처음 TA를 해서 상담을 잡았을 때는 사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제 떨렸고 거절을 당할 때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전화를 거는 것조차 좀 피하고 싶고 이제 그거를 걸고 끊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미팅을 잡을 때마다 사실 기쁨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동안 해오신 분들이나 지금도 사실 TA는 사실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DB 고객에게 계약을 처음 받았을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분은 제가 좀 TA 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이미 건강검진을 그 검진권을 신청을 하셨는데 상담사랑 이미 상담을 하셨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걸 줄 수 없다라고 한 그런 DB 고객이었었는데 그런 상담이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필사적으로 어쨌든 저도 돈을 지불하고 DB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놓친다는 게 너무 또 화가 나고 그 설계사한테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설계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건강검진 받고 나를 안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한테 그런 좀 상대적인 느낌은 없었을 텐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기분이 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을 어쨌든 달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고객님은 사실 좀 예뻤어요. 좀 예뻐서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좀 잘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 고객님은 이미 가입하신 보험이 있었고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제가 그 고객이 너무 착하고 예뻐서 설명을 정말 진심으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객님이 저한테 계약도 하셨고 어머님하고 같이 만나서 원래 하시던 것보다 업셀링해서 금액을 크게 또 가입을 하셨고 어머님을 또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랑 연락을 해서 또 가입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영업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신이 이제 경험도 없었고 사실 지식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연습도 부족했었고 다 부족한 거 투성이었었는데
우리 린치핀에는 보장 설명 뭐 이런 거, 뭐 재무 설명 이런 거 정말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일은 해야 되는데 전문가처럼 하고는 싶은데 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고객을 만났을 때 사실 전문가스러움은 1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스럽게 전문가가 되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습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스러워지는 건 당연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개개인마다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의 장점을 좀 살려서 영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만의 색깔에다가 린치핀의 교육들이 엄청 좋잖아요. 좋고 많은데 그것들을 좀 하나씩 덮어 씌워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 신입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내가 어떤 것도 잘할 수 있느냐, 고객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신경을 좀 쓰시면서 나를 좀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난으로 나를 찾고 싶다 하는데 나를 찾는 게 사실 이 영업을 하면서 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고객님도 중요하지만 나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도 좋고 나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목을 임대한 프로의 비포 앤 애프터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하면서 하기 전과 후의 모습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뜻에서 제목을 정했고요. 이거 어떻게 넘기죠? 이거 누르면 안 넘어지는데. 네. TA, AP, PC가 있죠. 우리는 다 누구나 이제 뭐 TA나 AP, PC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제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실 기본적이면서도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 18개월 동안 선배님들 따라하기도 하고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좀 저를 만들어가는 영업을 하고 이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좀 덜 받고요. 이제는 좀 즐거운 영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에게도 좀 중요하지만 영업이로서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TA에 대한 이제 비포, 애프터 준비했는데요. 내용 보이시나요? 좀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좀 출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손으로 처음부터 스크립트를 썼습니다. 계속 고쳐가면서 종이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봤는데요. 왜냐면 내 말투나 이제 숨 쉬는 곳,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출력을 해서는 사실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쓰면서 내가 여기서 뛰고 싶고 조금 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다 보면은 나만의 스타일로 조금 좀 TA를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읽어보면서 좀 녹음을 해서 듣고 내 말투나 억양 그리고 이제 목소리 톤 좀 높게 할 때가 잘 됐는지 낮게 할 때가 잘 됐는지 이런 거 체크를 좀 하시면서 말로 뱉으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균일하게 이때쯤에 조금 TA가 잘 됐다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녹음해서 들어보시면은 내가 보고 읽을 때와 안 보고 읽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단점 같은 걸 좀 최대한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 단점을 좀 찾은 거를 좀 다 제하고 내가 할 수 있게끔 좀 익숙하게 어색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TA를 할 때 고객별의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고 고객 입장을 좀 떠올려 보면서 TA 시간 좀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후에 되시면은 대부분 바쁘시거든요.
오후제는 바쁘신데 그때 전화를 한다든가, 뭐 애기 엄마들은 막 아침 오후 다 바쁜데 시간이 오히려 딱 점심시간 지나서 아이들 낮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면 TA에도 좀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멘탈인데요. 이제 TA를 하시다 보면 멘탈이 많이 좀 흔들리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고객이 신청을 한 거예요. 고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지 내가 그냥 아무한테 무작위로 전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화하시고요. 안 받으면 너무 막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고객님들도 눈에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읽어버려서 안 받아요. 그래서 한 3, 4일로 다시 전화 드리는 걸로 하시고, 거절을 하시는 경우도 안 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1개월 뒤에 다시 하시고 2개월 뒤에 다시 하세요. 다시 하셔서 그냥 물론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전화를 하는 게 좀 아무렇지 않아지고 또 당당하게 전화를 하는 연습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끊을 거야. 그치만 난 전화할래. 이렇게 하고 그냥 전화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TA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제가 아까 스크립트 종이에 써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전화 받으면 그냥 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좀 나와요. 근데 중간에 이제 고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조금 내용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면서 그냥 내가 가는 동안에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막 자리 잡고 여기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TA 해야지 오늘 전화 몇 시에서 몇 개 잡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운전하면서도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편하게 운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뭐 이동할 때 한다던가 이렇게 해드리고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두 손이 좀 한쪽으로 이렇게 전화기 잡고 하면 사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전화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고객님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전화만 해도 이 고객님들이 내가 떨고 있다, 아니면 좀 어색하다 이런 거 고객님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통화해보면.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를 한 다음에 나디엔드라고 써놨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TA를 해서 뭐 no를 받았든 yes를 받았든 끝난 게 아니에요. no를 한다고 해도 장점을 살려서 설명을 하고 여지를 남겨둬서 다시 분명히 연락을 할 명목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뭐 건강검진 건이라든지 뭐 부정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좋게 하시고 안 하셔도 된다, 미팅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조금 안심을 시킨 뒤에 데일리를 발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송하면서 관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 TA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곧바로 신청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을 저는 카톡을 남깁니다. 하든 안 하든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어요. 그냥 네가 신청한 게 이거였었어. 너 기억 안 난다고 했지? 이렇게 해서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일리를 좀 보내요. 그리고 이제 녹음 내용을 좀 들어서 체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TA를 할 때 내가 노를 당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때 내가 이 말을 할 걸, 나 이걸 왜 안 했지? 이걸 왜 안 했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TA를 할 때 조금씩 좀 실수를 좀 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상처를 만들지 마세요. 그냥 전화 안 됐네. 또 다음에 전화하면 되지 뭐. 난 이거 데일리 문자 보낼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거절당해. 나 전화 또 안 받았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전화를 다음에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처를 만들지 않는 거. 내 자신한테.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시고 이제 예스 하셨을 때 만나겠다고 하셨을 때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쇼도 많이 당해왔잖아요. 또 다시 전화도 또 안 받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전화를 끊고 곧바로 상담 일정을 안내를 정리를 해서 보내줘요. 장소는 고객님들한테 어디에서 만날까요? 이런 거 잘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가는 편한 데가 좋잖아요. 빨리 검색하세요. 빨리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링크해서 바로 보내주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다솔선 명한테만 TA를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왜냐면 하나 끊고 무조건 메시지 보내요. 왜냐면 전화하고 잡고 한 다음에 메시지 보내면 이 고객이 벌써 1시간 지나버려서 기억이 잘 안 나고 맞다 아까 만나기로 했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 10분 이내로
메시지를 저는 보냅니다. 그래서 답장으로 뭐 받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는 전화를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너 누구랑 통화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런 거 뭐 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조금 그런 거 좀 준비를 좀 신경을 쓰시고요. 뭐 약속 일정까지 간헐적으로 상담 일정 보내는 거는 뭐 다들 하고 계시는 거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AP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을 만나잖아요. 만나러 갈 때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 비포 준비를 했습니다. 좀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은 자료, 나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자료는 제발 직접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린치핀에 자료를 엄청 많이 주시고 그냥 막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처음에는 신입들은 조금 연습하실 때 필요한데요. 그걸 하시다 보면 요거 다음에는 아까 뒤에 있던 게 더 좀 연결이 좀 편한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짜집기 좀 하세요. 뭐 새로운 자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짜집기를 순서를 정하면 내가 상담 시간도 훨씬 줄 수 있고, 그 상담을 하는 동안 설명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순서대로만 하면 되니까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첫 만남할 때 이제 작은 선물들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DB 특성에 맞는 자료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서 가는데, 저는 뭐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본을 맨날 검진권 사거나 하면 이만큼씩 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를 상담하면서 풀어주고 주고 와요. 그거를. 그럼 거기에 이제 앨리스 닥터라든지 뭐 보장 분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서 이 고객이 가서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봐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니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검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알아서 다 신청합니다. 저는 고객님들 신청해 준 적 거의 없어요. 다 그걸로 신청하세요. 검진권 주면 우리 거기다 올리잖아요. 거기에 설명 다 되어 있고 어디 병원 있고 전화번호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 저한테 물어보시질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 편하게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내가 미리 좀 고생을 하면 다음에 고생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귀찮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상황별로 제안할 수 있는 좀 제안서를 좀 준비를 좀 많이 해가는 편인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40대 남자다라고 하면 40세 남자 수술비 얼마짜리 좀 준비하고, 뭐 KDB 뭐 이런 거 좀 준비하고, 뭐 제모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떤 거를 이 사람이 원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이 사람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서 그때그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니즈가 없더라도 너의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라는 정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고객이 했으면 좋겠는 것보다 한 1, 2만 원 좀 많이 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요거보다 조금 밑에 준비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좀 제안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인상이 진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린치핀 분들 다 멋지시고 다 잘생기시고 예쁘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가끔 귀찮을 때도 있고 하니까 대충 하고 오실 때도 있고, 씻는 것도 하루 좀 뛰어넘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미팅하실 때만이라도 꼬박꼬박 다 챙겨서 잘 씻고 좀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객님을 다 봐요. 손톱도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네일 아트 같은 거 하지 않았는데요. 왜 하냐면 고객님들은 다 봅니다. 손톱이 지저분하고, 특히 남자분들은 좀 신경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그림 같은 거 좀 잘 좀 바르시고, 이렇게 하얗게 되거나 이러면 우리는 손으로 많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디테일 하나까지도 나는 대단하게 막 치장을 하지는 않지만 관리 정도는 좀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관리를 너무 하는 티가 나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선에서 최소한의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당일 일정의 메시지를 저는 남기고 출발을 하는데요. 요건 좀 중요해요. 메시지에 남길 때 우리가 전문가니까 막 전문가답게 뭐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남기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자분들 다 다르고 여자분들도 다 다르고 여잔데 너무 진짜 전문가적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스타일이라면 뭐 단아가로 하셔도 뭐 괜찮지만 만났는데 되게 프리하게 가는데 문자는 되게 딱딱하게 남기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기대를 엄청 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 상상을 그래도 하고 나왔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와 다른 이미지의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투나 이런 그 메시지의 어투를 내 스타일대로 좀 만드시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2, 30분 전에 항상 도착을 하고요. 도착 메시지를 남겨요. 전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꼭 물어봅니다. 어떤 음료 좋아하세요? 어떤 음료 시켜드릴까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객님이 올 때 말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오셔서 못 봤어요 이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도 도움이 돼요. 나는 미리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너를 신경 쓰려고 했어. 근데 네가 안 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딸기 라떼를 시켰어요. 그럼 저도 딸기 라떼 시켜요. 나 딸기 라떼 시켜서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거 시켜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고객님들하고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거 사소한 거 되게 간단한 거 그리고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건 거잖아요. 내가 미리 음료를 이분이 시켜달라고 하면 미리 시켜놓으니까 뭐 드실래요? 계산하고 이런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갔네. 그리고 이제 고객님과 헤어진 다음인데요. 이거는 마저 너무 끝난 게 아니에요. 고객님이 제안을 받아들이긴다고 하셨어요. 데일리를 이제 뭐 보내거나 뭐 내가 제안을 해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예스를 했건 노를 했건 결과 유무에 따라서 1시간 이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잘 도착하셨나요? 잘 들어가셨나요? 저는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기면서 내일 해지 확인서 필요하니까 보내주세요 라든지 그런 것도 보내고 귀가 후에 저녁 시간 잘 보내서 이런 시간을 꼭 항상 저는 1시간 이내에 보내. 또 너무 바로 보내면은 TA처럼 너무 바로 보내면 너무 또 인간미가 없어 보이니까 좀 1시간 정도 이내 나도 좀 도착해서 조금 숨 쉬고 있을 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하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도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한 1시간 뒤에 잘 들어가셨나요? 라고 꼭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을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이 고객님이. 그러면 미팅 후에 데일리를 보내긴 하는데요. 우리 아침마다 단체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거 말고 따로 그거는 아예 보내지 마세요. 저는 안 보내고요. 그냥 오늘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라 이런 식으로 보내고 지금 오늘 심사를 들어갈 건데 심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행운을 빈다. 이런 식으로 심사 다 할 거지만 그래도 나는 생색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나 너 때문에 오늘 일을 할 거고 이거에 대한 심사를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 너네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좀 고객님들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저께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진짜 엄청 열심히 일주일 내내 심사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개고생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지만 고객님은 그냥 제안서만 보고 끝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계속 생색을 내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왔어요.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왔어요. 이거 남기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안을 안 받으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좀 싫다고 하신다고 네네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검진이나 보장 분석표 발행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고요. 안부 메시지를 좀 보내는데요. 안부 메시지로 너무 계약에 대한 것만 좀 보내지는 않고요. 세상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객님도 사실 내 고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안을 받을 고객은 이제 한다고 했지만 내 고객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제안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내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실제로 저는 계약을 안 한 고객이 있었었는데
그 고객님이 저한테 한 달 뒤에 연락이 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상담 되게 잘 해주셨는데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서 계약을 못했다. 그런데 좋은 분 같아서 자기 회사 동료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고 연락처 주시고 이제 계약을 한 사례도 있으니까 세상 일을 모르는 거예요. DB 고객님들은 그냥 내가 그때 계약을 못했다고 해서 뭐 5, 6만 원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C요. PC죠. 너무 떨리는 말이죠. PC. 이제 우리가 PC를 하기 전에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try,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진심이랑 최선이란 단어를 제가 권정을 했는데 진심이라는 거는 이제 상담 시에 이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고객의 상황에 니즈에 맞게 설계를 준비를 하는데요. 좀 진심으로 고객 입장에서 좀 착실하게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는 편인데 다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설계사가 와서 이거 별론데? 이런 설계는 우리 하진 않잖아요. 우리 레시피는. 그래서 좀 착실하게 준비하시고요. 준비를 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나 뭐 결과나 보장 내용 이런 거 설계 중인 회사가 뭐 여기 뭐 MZ손해가 제일 싸기는 하지만 여기는 뭐 별로니까 다른 회사로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나는 너한테 정말 신경 쓰고 있어. 너한테 해줄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라는 그 진심을 좀 전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계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액면이나 이런 거에서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으면 저는 8만 원부터 한 15만 원짜리까지 한 4-5개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회사 하나 사로 하지 않잖아요. 한 2회사, 3회사, 4회사 하는데 그러면 막 15개, 20개씩도 막 돼요.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거를 가지고 고객님 이 중에서 준비한 거에 중에서 고르세요가 아니라 이분은 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내가 제안한 제안서를 어떻게 보면은 믿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에 듣고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상황에 맞게 고객에게 이로운 설계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고 출력을 귀찮아서 좀 조금만 하시거나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출력 저는 이만큼 가지고 가는데요. 어차피 이 중에서 내가 제안하는 거 하실 거예요. 왜냐면 난 최선을 다했고 이 고객은 내가 진심으로 준비했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걸 계약할지 사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10만 원, 8만부터 15만 원짜리 준비했지만 난 13만 원짜리 요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13만 원짜리 하겠다라는 거를 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님들이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좀 진심을 알아주시고 제가 최선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차 연습하시면서 신입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다음인데요. 이제 계약을 저희는 이제 하고 나면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는데 우리는 그만큼 신뢰를 줘야 하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 계약 이번에 인정실적 얼마 했어 이거보다는 좀 신뢰를 많이 얻었다라는 걸 더 감사하고 더 즐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면서 내 노력과 제안서의 장점을 어필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은 나를 담당자로 받고 신뢰하고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생색을 많이 냈으니까 어쨌든 아시잖아요. 그래서 CS를 어필을 하는데 사실 증권 드리러 올게요. 이렇게 하고 132 많이들 하시는데 못 가더라도 마음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최대한 가려고 하고 이제 하지만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하고 시간이 안 맞기도 하고 택배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 신뢰나 이런 게 좀 쌓이지 않는다면은 고객님이 택배로 받거나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그 앞에서 내가 계약 진행하고 하면서 준비를 할 때 다 어필을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만나도 사실 하나도 거리낌이 없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의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존중인데요. 나를 만나기 전 고객은 편견 속에서 보험 설계사라는
생각을 좀 안 좋게 대부분 하고 계세요. 그 누구도 나 보험 설계사 너무 좋아해요. 이런 사람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반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설계사구나라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설계사도 있네? 라는 생각을 좀 들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준 담당자로 이제 고객들로 인해서 사실 생기는 수입이 많잖아요, 저희는. 좀 당당하게 얘기해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객이 요만큼 계약하는데 우리 많이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고객이 좀 안 좋게 생각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많이 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고객님이 이렇게 잘 계약을 잘 하셨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맞는 그 투자를 하신 만큼 보험 가격 지수가 어느 정도 높게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렇게 고생해서 뭐 청약서 막 20장씩 뽑아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해드리고 앞으로 또 뭐 청구해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잘 벌고 당당해야 고객님하고도 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쁜 와중에도 이제 데일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가끔 해드리거나 이제 좀 작은 선물, 사실 10,000원, 20,000원 안 되는 거 선물을 보내도 되게 고맙게 느껴주시고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낮추지는 마시고 좀 생색 낼 거 생색 실컷 내시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고객님들한테 얻어 먹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젊은 고객님들한테 차도 많이 사주고 밥도 많이 사주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신뢰나 존중을 좀 받았을 때 우리가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퀄리티가 좀 높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제 약간의 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팁이 좀 아마 제 99%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감정과 공감을 좀 넣어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고객님한테 보내는 정형화된 카톡들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내 감정 표현을 좀 잘 하셔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좀 메시지를 좀 단답형보다는 좀 풍성하게 보내셔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거나 뭐 이제 노쇼 같은 고객들도 좀 메시지를 좀 걱정하는 투로 좀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만약에 뭐 노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노쇼야. 어떡하지? 어떻게 이럴 줄 알았어. 느낌이 그렇더라. 이렇게 한다기보다, 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여지를 남겨두시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좀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일부러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게 좀 메시지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객님들이 이제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를 만나서 뭐 물론 TA에서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나서 그렇게 1시간, 2시간 상담을 했어요. 고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계약 안 한다고 쌩 해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내 감정에 대해서 좀 숨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약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속이 상하지만 좀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고객님 뭐 다음 기회에 꼭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이제 뭐 카톡 내용 보내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나를 기억하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DB 고객 만나다 보면 좀 어린 고객들도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 좀 니즈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 엄마 아빠가 비용을 내고 있는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치만 그 고객님들도 늙어요. 늙기 때문에 언젠간 니즈가 생기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얘도 나중에 애 낳고 하면 뭐 태아보험 필요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연락하고 뭐 검진권도 그냥 주기도 하고요. 선물도 그냥 주기도 해요. 그냥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계약을 안 해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공감인데
상대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올 때요, 좀 포인트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이 만약에 속상한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아, 그렇죠. 뭐,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해버리면, 고객님은 나한테 그런 마음을 연락을 줬는데, 내가 그렇게 뭐 공감을 말로는 공감 그 말 자체는 공감 그렇군요라고 공감이긴 하지만 고객님이 하나도 공감받았다고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공감을 좀 충분히 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그렇구나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좀 설득하는 일이지만 설득만 하려고 너무 치우치는 거는 고객의 입장을 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마음이 이제 고객님들의 속마음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CS입니다. CS에는 감동, 친근한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고객은 이제 내가 담당자로서 찾아뵙는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한데도 감동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바쁜데 왜 이렇게 왔어? 미안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이 뭐 생일 때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하시는 일들이 좀 있어요. 뭐 과일도 보내주시고 지난번에 꼬마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좋게 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챙겨주시면 좀 저도 감동을 받고 고객님도 감동을 받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근함인데요. 감정을 좀 나는 고객님들은 친근함이 좀 생겨요. 그래서 뭐 데일리를 까먹고 안 보내거나 연락을 안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고 수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락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S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려운 거고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개 요청 시에도 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웃으면서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고객님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친근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인데요. 고객님들은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선물들을 보내드리는 거에 되게 단순히 넘어가질 않으세요. 제 고객님들은 뭐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을 일부러 예쁘게 찍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고객님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거의 막 60대, 막 50대, 60대, 70대 막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제가 드린 건데 저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이 CS는 좀 삼박자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함을 내가 주고 나도 받고 그래야 일을 하는데도 좀 뿌듯함과 이제 감사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단어들이 많아서 한번 모아봤는데요. TA, AP, PC까지 이 중에서 이제 주요 단어들 중에서 보시면은 멘탈, 첫인상, 진심, 최선, 신뢰, 존중, 감정, 공감, 감동, 친근, 감사.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멘탈? 멘탈? 다 멘탈? 첫인상?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멘탈 중요하고 첫인상 중요하고 최선, 신뢰, 존중, 감정, 공감, 감동, 친근, 감사 다 중요하지만 진심이 진짜 중요한 게 고객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나는 진심을 정말 다했어 라고 했는데 고객은 모르겠는데 이런 고객님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고객님들은 다 느껴요. 물론 무딘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100명이면 100명 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 100명한테 다 다르게 대할 수는 사실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정말 뭐 영업에 타고난 신이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뭐 100명한테 다 틀리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내 진심을 좀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 한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진심을 대해서 하는 거를 좀 선택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화도 나고 좀 신경질도 나고요. 짜증날 때도 솔직히 고객님들 때문에 많지만 그냥 제 자신을 체면하면서 고객님도 알겠지. 내가 힘든 거 알겠지. 짜증난 거 알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고객님들 욕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끔 열받을 때 있죠. 해지하거나 뭐 이래서 열받아가지고 쌍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쌍욕하지 마세요. 쌍욕하면 어차피 그거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 고객님 그거 다 느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내가 아무리 전화해서 네 고객님 해도 되게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진심인 마음으로 이 고객님이 해지를 했으면 물론 열받고 속상하고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 고객님도 뭔가 사정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좋은 일이 이제 좀 생기 좋지 않을 일들이나 이런 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좀 내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그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이제 저는 좀 진심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선물인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속에? 꿀? 맞춰보세요. 상금이 없어서 안 맞히시나? 커피 쿠폰 써야 되나요? 꿀? 수건? 빼빼로인데요. 아이고, 이거 이전으로 가면 어떡해? 안 돼. 됐어. 자, 빼빼로를 누가 준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포장이 안 된 거를 그냥 주는 것과 포장이 된 것에 약간 좀 여기 T이신 분들은 똑같은 빼빼로니까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라요. 그러면은 대부분 좀 예쁜 거 가져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닌 빼빼로지만 이제 좀 저는 완벽주의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도 좀 완벽하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좀 의외로 덜렁거리기도 하고 이제 하지만 좀 선물을 할 때라도 좀 별거 아닌 걸 주더라도 좀 예쁘게 주고 싶어서 가끔 제가 이제 포장한 거 이런 거 보시면 좀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뭐 그 돈을 아껴서 더 좋은 걸 사드릴 수도 있지만 좀 예쁜 거를 좀 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고객님들이 선물 받으면 막 포장부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들 그런 진심에 있는 나의 예쁜 모습들은 다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처음에 두려웠던 이 보험 영업이 지금은 좀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 이유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울기도 했어요. 너무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막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좀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예쁘게 포장해라 이 말이 아니라 좀 포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아까도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을 좀 예쁘게 만들어가고 좀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외모를 가꾸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진심으로 다하는 모습도 포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연락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연락을 하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진짜 안 하는 성격인데요. 이 일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 사람들이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잘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전화하는 거 통화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카톡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핸드폰 보는 거 너무 싫어하고 10년이 넘게 연락이 안 한 친구 연락하면 무슨 일 있어? 너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연락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그렇게 메시지 만드는 어투라든지 이런 거 고민 정말 많이 했고 저를 계속 신경 쓰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 자체는 물론 전문가스러워야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좀 가식으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좀 내가 좀 진심으로 한다는 건 좀 체면을 걸어서 내가 진심으로 좀 나를 포장한다면 그게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우리 본부원들은. 그 개개인마다 좀 특별함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개성들도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쁜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좀 더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카톡 프로필에 제가 써놓은 적이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프로필에 제가 써놨을 때 누가 야 네가 뭐 아름답다?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게 뭐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서 들은 말인데 아름답다가 아름이 안다라는 뜻이라서 나를 안다라는 뜻이라 아름답다라는 건 나답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본부원들 모두가 나를 알고 나를 좀 더 체크를 더 많이 해서 나를 많이 알아야 성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원들 모두가 아름다운 영업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